부등식부터 질문해 보세요. 상인이 안 와요? 왜요? 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숙제한 사람들 지수 부등식부터. 지수 부등식 질문 없니? 네, 저 로그 방향. 자, 여기 필수 확인 문제도 없니? 로그 방향. 필수 확인도 없으면 자, 로그에서 질문. 일단 로그 함수부터. 로그 방향부터 하죠. 로그 함수부터 질문하세요. 저 179. 로그 함수 다 우리 로그 방정식까지가 숙제였잖아.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은 제일 마지막인데 179 내가 그 별표 치라고 한 문제잖아. 178번 어? 별표 치라고. 우리가 y의 최대 최소 뭐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 로그 y의 최대 최소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뭘 한다고요? 양변의 로그, 로그요? 지수의 로그 있을 때 양변의 로그 취한다 했잖아. 응? 근데 우리가 양변의 로그를 취해버리면 뭐가 나온다고? 로그 y의 최소값이 나온다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y의 최소값인데 로그 y의 최소값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별표 쳐라 라고 했던 문제잖아. 그 위에 178번이. 근데 똑같이 또 179번을 어김없이 질문하시는 당신은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근데 지수의 로그가 밑이 얼마야? 로그 2예요. 이 밑이. 그러니까 로그 2의 y가 얘를 로그 취하면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 된다고 했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여긴 나누기니까 빼기로 쓰고 로그 2의 4는 좀 정신 좀 차려라. 자, 로그 2x의 2배, 그다음 로그 2의 4니까 2. 이런 형태로 만든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양변의 로그를 한 건 알겠어요. 근데 왜 4x 제곱 저렇게 보내요? 아니, 로그 2의 4가 2고 로그 2의 x 제곱이 이거고. 응? 일단 일단이 뭐야? 일단이.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든지 t로 치환 안 하든지 뭐 t로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면 로그 2x t로 치환해도 범위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t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니? 그럼 마삼이에요. 너 저런 소리 한다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얘기해줘도 저러고 있어. 진짜 참 대단하다. 로그 2의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줘도 저런 얘기를 한다고요. 로그의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응? 최소값이. 알겠니? 그래서 x가 2일 때 y값 8분의 1 이렇게 최소값을 갖는다고. 아직도 저 로그 계산하는 거 모르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계산을 못하는 애들이.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8분의 1이죠. 얘기했잖아. 아까 8분의 1이라고요. 그리고 로그 2의 x가 1이면은 x는 0 아니다 2 맞아요. 아? 로그 x가 1이면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7명이야. 아니 상인이 왜 안 와요? 아파서 못 온다고. 아 그래? 아 그래요. 성격 걸지 마. 자, 그 다음 아까 정진이 몇 번이라고 했지? 197. 197 전에 있는 사람. 우리 태양이 또 자는 중. 태강이도 못 오고, 희찬이도 못 오고, 그렇대. 197 전에 있는 사람 없어요? 197 할게. 이거 안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없냐? 여기 100,
87번까지 여기 필수학의 문제는 여기도 애들 어려워하는데 너희들 다 괜찮았어? 186번. 아니 내가 묻지 않으면 질문이 없다가 내가 물으면 질문이 생기는 거니? 응? 묻지 않으면 질문이 없다고 물으면 질문이 생기고. 자, 한 변의 길이가 3이래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3일 거 아니야? 이 길이가 3이면 y 값이 3이라는 거니까 x 값이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8이 되는 거지. 여기 8,3. 그럼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3이었으니까 5,3. 그럼 여기는 5,0. 5,0이니까 여기다가 x에 5를 집어넣으면 c2의 길이는 로그 2. 미리 연락을 해야지 늦으면. 그 다음 다 됐지 그러면? 계속 197 얘기하고 있는데 197 합시다. 아니 157 위에 거 안 하지 않았어요? 그때 시간 없어서. 응? 했나? 안 했지 않았어? 안 했어요. 이거 시간 없다 해서. 시간 없어. 내가 안 해도 뭔 상관이야. 여기까지 다 해오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뭔 말이야. 그치? 내가 로그 방정식까지 다 해오라고 했지. 로그 방정식까지 다 해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딱 그 전까지 했는데. 그 전이 뭐야. 자기가 풀면 되는 건데. 자, 197 해볼게. (197번) 보면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두 회사가 있어. A 회사의 자본이 매년 10%, B 회사의 자본이 매년 15%씩 증가한대. 와, 부럽다. 어쨌든 그래서 매년 10%씩 증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금액이니까 A1이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는 매년 10%씩 증가하니까 1.1에 n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B 회사는 15%씩 증가하니까 1.15에 n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데 B 회사, 이 회사가 이 회사의 10배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10을 어디다 곱해? 여기다 곱해야 되겠지 당연히. 이게 같아야 되니까 없어지고 양변에 로그 또 취해야 되겠지.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시면 얘는 1 더하기 n 로그 1.1, 얘는 n 로그 1.15. 그래서 로그 1.1과 로그 1.15 다 나와 있잖아. 얘는 0.4, 얘는 0.6. 0.04, 0.06. 0.04. 여기 넘기면 0.02n이 뭐다? 1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양변에 100을 곱하고 2로 나누든지 아니면 50만 곱하든지 하면 나오겠지. 그지? 100을 곱하고 2로 나누든지 아니면 50을 곱하면 된다고요. 50년만 지나면 10배가 된대, 10배. 와, 대박 사건. 씨. 왜 대박? 10배가 되니까 나중에 회사 차리면 저렇게 될 거야. 제발 좀 회사 차려가지고 좀 저렇게 되라. 내가 그럼 너희 회사 주식 사줄게. 그러면 쌤이 풀매수 하면은 제 회사 망쳐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80%. 아니 나는 마이너스 80%지. 너는 망하면 네 회사가 망하면 네가 제일 많이 손해 보는 거지. 날 손해 보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더 큰 희생을 한단 말이야? 아주 대박이네. 자, 그러면 이제는 로그 부등식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은 똑같은데 무슨 차이만 있다고 했어? 응? 무슨 차이 있다고 했잖아.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도 비슷했어, 우리가. 로그 부등식 할 때는 뭐 주의해야 돼? 범위. 아닌가? 맞아. 밑에 있는 A의 범위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했어. 왜냐면 얘는 증가하고 있고 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부등식을 볼 때에도 얘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보면 증가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x 값이 크면 클수록 증가하는 더 커지는 놈이 증가함수였고 x 값이 크면 클수록 y 값이 작아지는 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야 돼. 그리고 로그 방정식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 문제 풀기 전에 미진수 조건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먼저 파악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꾸 틀려. 특히나 부등식은 더 그럴 거야. 범위 잘 따져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자면 로그 부등식에서도 양변에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 취하는 거 그것까지 이제 생각하면 돼요. 양변에 로그 취할 때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 밑이 요 놈이면 조심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놈이면 양변에 로그 취할 때도 별 상관이 없는데 양변에 로그 취할 때 이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조심하셔서 문제를 풀면 돼. 오늘의 메인은 로그 부등식이 아니야. 오늘의 메인은 뭐겠어? 삼각함수지. 오늘 드디어 삼각함수 나가는 날이거든. 그럼 로그 부등식 끝이 삼각함수인데.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로그 부등식이 아닙니다. 오늘 삼각함수가 메인이에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로그 부등식. 오늘 잠잘 오겠다. 자, 풀어봅시다. 로그 부등식도. 여기도 말씀 여기 딱딱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밑을 갖게 하면 뭐만 보면 된다. 이 a 값의 범위 보시고 그 다음에 fx와 gx가 a가 1보다 크면 fx, gx 부동방향 그대로. 근데 이게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동방향 반대로 간다 라는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 뭐 치환하는 거야 뭐 다들 잘하고 지수에 로고 있으면 양변에 로고 취한다 이런 얘기 여기도 써 있잖아.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이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도 부등방향이 바뀐다는 거 알겠지? 평상시에는 안 그랬어. 우리가 그냥 부등식 아닐 때는 그냥 막 풀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면 양변에 로그 취할 때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소리. 그것 좀 신경 쓰세요. 자, 여기는 뭐 필요 없고 항상 밑진수 조건 먼저 하세요. 자, 봅시다. 여기도 문제가 꽤 많은데 다 그냥 단순 작업이라고 보면 돼. 어렵지 않아요. 자, 1번부터. 자, 로그 2x, 로그 2 6-x. 보자마자 뭐 써요? x가 0과 6 사이에 있다. 오케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이런 거 먼저 쓰고 시작하라고. 그냥 하지 말고. 이번 주에도 어떤 선생님이 1시간 반짜리 영상을 우리 수리학당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로 올려서 립싱크 하는 영상이 1시간 반. 와. 그런 영상이 올라왔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확인을 꼭 2번, 3번 해야 돼. 안 그러면. 다시 찍으셨더라고. 그래서 1시간 반. 자, 어쨌든 잘 확인해야 돼. 자, 특히나 오늘처럼 오늘같이 결석생이 3명이나 있을 때는 더 잘 찍어야겠지. 립싱크로 보내봐. 그러면 이거 소리 하나도 녹음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다시 찍어줄게. 그럼 다시 다 해. 생각만 해도.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 범위 하나 1번 이제 밑진수 조건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자, 여기 2 그리고 더하기니까 밑이 같으니까 얘는 로그 2에 뭐라고 쓸 수 있어? x 곱하기 6-x. 자, 이게 3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자, 그럼 이걸 보면 x의 6-x가 바로 8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능해요? 전할 수 있는데. 2의 세제곱 8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 저는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로그 2의 2를 쓰세요. 이렇게. 그럼 되잖아. 이해돼요? 익숙하면 바로 가시고 나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로그 2의 2를 쓰면 이게 3이 올라가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로그 2 없다고 생각하면 얘가 8보다 크다.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풀 텐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2, 4, 8 마마해서 x값이 2와 4 사이. 자, 그러고 나면 이걸로 끝내지 말고 항상 뭐 하시라고요? 위에 있는 범위랑 확인해 보라고. 이 범위 안에 있네.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아니면 이와 얘의 공통범위 찾아야 된다고. 공통범위.
그렇게 신경 써서 푸셔야 돼요. 두 번째, 자 2번 문제는 얘도 x가 0보다 크고 여기는 뭐예요? 3분의 2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x값은 3분의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알겠지? 둘의 공통범위 먼저 구해주세요. 밑진수 조건.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뭐로 하기로 했어요? 뭐로 통일? 3으로 통일? 9로 통일? 9로 통일하기로 했지. 정신 차리세요. 3으로 통일을 가능해. 물론 가능해. 답도 풀이도 3으로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3으로 하면 루트가 나와 이쪽에. 이게 2분의 1제곱이 나오면서 이게 루트가 나와. 굳이 루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밑이 좀 더 큰 놈으로 통일을 하면 얘가 9로 통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9의 x제곱 이렇게 된다고. 로그 9의 x제곱과 로그 9의 3x 마이너스 2.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어? 그냥 보면 되잖아. 바로 x제곱 3x 마이너스 2. 부동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얘를 넘겼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1, 2 여기 마마해서 x값이 1부터 2까지. 얘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게 바로 답이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확인은 해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세 번째. 자, 제 2분의 1이네요. 드디어 나왔어. 뭐가 나왔어?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가 나왔어.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지? 자, 3번도 해봅시다. 3번은 뭐예요? x가 0보다 크다, x가 3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기본. 딱 기본 먼저 해놓고 시작. 자, 둘이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곱하는 걸로 생각해서 로그 2분의 1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가능하시면 바로 하라고요. 뭐라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이쪽은 뭐예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4가 되겠지.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해?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쓰라고요. 여기다가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지. 그죠? 자, 이 마이너스 2가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비교하면 돼.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넘겼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 4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 x값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 자, 드디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얘랑 얘 범위 찾아야겠지. 공통 범위 구하셔야 돼. 안 그러고 이러고 끝낸다니까 애들이 자꾸. 그래서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 모르는데 틀리는 건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지? 근데 알고 있는데 틀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빼먹어서 틀리는 건 이거 실수라고 하지만 아니야. 이것도 실력이야. 본인들이 잘 체크를 안 하는 것도 실력이야. 자, 4번. 야, 밑에 x가 들어가 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로그 x의 4가 2보다 작다. 이 뭔 일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윤미야, 어떻게 해야 돼? 밑에 x가 들어가 버렸네. 어떡하지? 당연히 우리가 알던 대로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겠지. 왜요? 이게 메인이니까. 이 부등식의 메인은 뭐였어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냐, 1보다 크냐가 메인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에는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 4는 x의 제곱. 이해돼요? 4는 x의 제곱. 여기는 부동호 방향이 변하니 4는 x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와요, 지금?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된다고. 얘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 얘는 어떻게 됐어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니까 2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네. 1보다 큰 범위였으니까. 여기는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우리 범위는 요거였으니 이거 자체가 답이 되는 거지. 이거랑 이거 공통 범위를 구하니까. 그래서 답은 얘랑 얘를 써야 된다고요. 알겠지? 위에 거는 연습이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너희들이 이거 제대로 이해하나 볼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다음 200번. 200번 맞냐, 우리? 200번 맞죠. 이제는 뭐야?
로그 2의 x, 로그 a의 x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치환해라. 야, 이게 차라리 더 쉬워. 물론 여기 위에 있는 1번, 2번, 우리 방금 푼 1번, 2번이 제일 쉬웠죠. 근데 이제 여기 문제도 그닥 어려운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를 봤을 때 t로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잘 안 보이면 치환하고 잘 보이면 치환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냥 2, 3은 6 이렇게 하면 되잖아.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6 나오는 거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그냥 뭐다? 2와 3 사이에 있다. 가능하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부동 화양 바뀌지 않지? 2니까 2의 제곱 4와 2의 세제곱 8. 바로 가능해? 가능하죠? 이렇게 풀어야지. 뭐라 또 t로 치환하고 막 복잡하게 풀겠어. 그냥 바로 풀 수 있잖아.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로그에서 우리 로그끼리 곱하기 어떻게 돼요? 더하기로 바꿔요? 아니요, 로그끼리 곱하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얘는 뭐가 있지? 여기 3x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이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이놈이 바뀌는 거야. 로그 3분의 1에 3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x로 바뀐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우리가 조금 복잡하니까 t로 치환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영현, 너 로그 3분의 1에 3이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1, 2 여기 마이너스 하면 t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나와. t가 누군데요? 로그 3분의 1의 x였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됐지? 자, 그러면 x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예요? 3. 3분의 1의 제곱은요? 9분의 1. 9분의 1.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당연히 이게 3분의 1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9분의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알겠죠? 다 따라와요. 되지? 자, 됐어요. 이쪽에 앉아도 돼. 이 앞에 두 덩치가 잘 앉아서 안 보이면 이쪽에 앉아도 돼. 이쪽에. 다 끝났죠? 됐어요. 마지막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와 활용하면 이제 끝나. 그럼 이제 우리 드디어 뭐예요? 삼각함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지금 해요? 아니, 아직 우리 두 문제 더 해야 돼. 여기. 세 문제 더 풀어야 돼. 세 문제. 네 문제인데요. 세 문제잖아. 왜 또, 문제인데요. 왜 저러는 거야? 202, 204, 206, 208. 208이 어디 있어? 208 있잖아요. 208도 있어? 그래? 있잖아요. 208? 208은 안 보였어. 진짜 쟤 언제 자르지? 시기를 봐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를.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린 거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지난번 문자도 보냈어. 뭐라고요? 영현이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짜요? 그래? 자, 지수의 로그가 있네요. 밑이 3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양변의 로그를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나 이제 우리 여러 번 했으니까 바로 제곱으로 써도 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가 되는 거지. 3 쓰고 2로그 3에 2라고 써도 x라고 써도 다 이해가 되는 거지. 규정이가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해된 거야 이게. 그죠? 규정이가 이해 안 됐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된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t로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난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t로 치환을 해드리면 1, 3 여기 마이너스 t 값이 마이너스 1부터 아이고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서 로그 3의 x였으니 x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 여기는 3의 세제곱 27. 이제 내가 지금 풀 때 선생님 x 이거 양수라는 조건 왜 안 하고 있나요?
아 이게 양수면 되잖아. 미증수 조건이 다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쭉 풀고 나서 이게 양수니까 그냥 다 맞다고 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로그 x만 나와 있으니까. 부동의 앞대가리가 음수면은 0보다 크다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저 3분의 1 쪽이 음수면은 0보다 크다 해야 돼. 그래야지. 예리했다. 인정? 아니 뭐 예리는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그냥 5 한 번 정도면 되는 그냥 정도. 그 칭찬하고 싶으면 칭찬하셔도 돼요. 막 아니.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건덕지가 없는데 어떤 칭찬을 할 수 있는 거야? 뭘 가지고 있어야 칭찬을 하지. 자, 야, 우리 저 2차 부등식 얘기는 수상 얘기인데도 참 많이 나와. 수상에서 우리가 2차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뭐 했죠? 네? 판별시티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성립하려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려면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맨날 너희들 헷갈렸잖아. 작다. 0보다 작다 해야 되는데 맨날 애들이 막 실수 얘기 나오니까 자꾸 0보다 크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정말 답답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단계는 넘어갔다고 생각해.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 내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가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짝수니까 우리 4분의 D로 합시다. 로그 2의 A를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4 로그 2의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A가 양수라는 조건을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를 풀으라고. 자,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얘는 또 1, 3 마마 하니까 1부터 3까지. T가 1부터 3 사이. 로그 2의 A가 1부터 3 사이. 뭐 별거 없지. 그래서 A는 2부터 8까지. 잘 따라오죠? 자기 생각의 흐름이 쭈르륵 다 이어져야 돼. 같이 이어져야지. 막 어떤 애는 가다가 멈춰서 버벅버벅 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쭉 흘러가야 돼요. 저렇게. 지금 수험 별거 없잖아 지금. 그지? 할만하지? 쉬운 거. 아직 삼각함수를 하기 전이니까. 자,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안 해봐서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해본 모를 때가 나은 거야 원래. 그 군대에서도 화생방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하라 그러면 더 싫어하지. 처음에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 화생방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지. 나도 그 화생방을 그 앞 사람들이 막 다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죽을 건 아닌가 보다. 다들 저렇게 나오는데 뭐 이게 좀 힘들지만 그랬더니 근데 잘 찾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더니 그들 모두 죽다 살아난 거였어. 아, 다 그냥 뭐 견딜만 하구나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잘 찾는 사람들은 뭐예요? 없어 그런 사람은. 아예 없어요? 없어. 진짜 사는 이런 데 보면 없어. 프라킹. 구라빙이야. 자, 우리 아까 내가 문제 풀었던 것처럼 얘도 매출액이 매년 18%씩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A1에다가 뭐 하면 돼요? 1.18에 n제곱 이렇게 쓰면 됐잖아. 그죠? 그지? 아까 우리 10% 증가, 15% 증가할 때도 이렇게 썼잖아. 근데 매출액이 처음으로 현재 5배 이상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5A 이거 이상 이렇게 쓰면 되잖아. A는 의미가 없어요. A는 어차피 없어질 거라서 이렇게 없어질 거라서 A는 의미가 없어. 이거 풀으라는 거야. 이거 풀면 뭐예요? 양변에 로그 취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왜 나왔을까? 모르겠네요. 자, 양변에 로그 취할 거예요. 그러면 n 로그 1.18. 여기는 지금 밑이 10인 로그니까 부동량 바뀌지 않고 로그 5예요. 로그 5. 자, 근데 우리 로그 5는 안 가르쳐주고 로그 2를 가르쳐줬어. 이거 왜 그렇다고 했지? 왜 그렇죠? 로그 5랑 로그 2가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했죠. 로그 5를 뭐로 바꾸라고 했어? 밑이 10인 로그에서 로그 5 나오면 로그 2랑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했잖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50. 로그 5인데 뭘 로그 10이야.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하라고 했지. 정신 차려 얘들아. 1 마이너스 로그 2로 한다고 로그 5가 나오면. 응?
뭐 누구야? 웨어가 누구지? 에이스게. 어. 아니 왜 대답 안 해줘? 아니 로그5랑 로그2 더한 게 1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0.07, 0.07 n 여기는 뭐 0.7. 그래서 얘는 10 이상 되겠네요. 그죠? 알아들었죠? 그래서 10년 이상 지나면 5배 된대. 5배 이상. 자 마지막 8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풀 시간 또 드릴게. 아니 근데 왜 로그 5랑 로그 2랑 더하면 1이에요? 로그 5가 몇이지? 아니 그거 로그 10에 아니 그러니까 얘가 좀 너무 막 안타까워 막 이런 얘기를 할 아니, 때마다. 아니 로그 5가 왜 뭐예요? 몇이지? 로그가? 로그 x랑 로그 y 더하면 어떻게 돼? 네? 로그 x랑 로그 y 더하면? 로그 x, y. 그럼 로그 5랑 로그 2 더하면? 아 그러네. 아니 이거 약간 사소했어요. 인간미. 무슨 인간미야 무슨. 얘들아 자 여기 봐봐. 얘는 x가 양수라는 조건 일단 먼저 한번 쓰고 나서 이게 두 개가 돼 있어도 뭐 그닥 문제 없이 얘를 그냥 어떤 a라고 생각해봐. 이게 a야 a. 그럼 로그 2의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로그 2의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a 즉 로그 3은 어떻게 로그 3의 x는 어떻게 돼요? 0과 1 사이에 있었으니까 2의 0제곱 1, 2의 1제곱 2 이렇게 하면 된다고. x는 어떻게 되겠어요? 3 아이고 9. 문제 없죠?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우리 알다시피 각 문제당 하나씩만 푸셔야지 우리 오늘 삼각함수 제대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어서 풀어보세요. 벌써 10시 반이다. 질문 있니? 질문이 있어? 푸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잘 안 된다. 없어요? 자, 그럼 삼각함수 해볼게요. 자, 삼각함수 일단 설명을 먼저 좀 하자면 일단 단위를 먼저 배울 거예요. 단위. 우리가 온도를 잴 때에도 섭씨와 화씨가 있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지만 또 미국은 또 화씨를 쓰잖아. 그리고 우리가 뭐 예전에는 우리가 막 우리 집이 뭐 20평이다, 뭐 30평이다, 40평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 평이란 얘기 안 쓰고 다 몇 제곱미터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다 같은 단위가 아니라 다른 단위지.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재는 단위에 따라 달라졌었어. 우리가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우리가 각도라는 거를 잴 때에는 어떤 단위를 썼어? 도라는 단위를 썼지. 그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 전체 한 바퀴를 360도로 보고 360개로 나눈 다음에 360등분을 한 다음에 그 한 칸을 1도라고 해서 칭해서 했던 거지. 근데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호도법이라는 거, 호도법. 새로운 단위를 배우는 거야. 앞으로는 계속 이 단위로 쓸 거야. 그래서 60분법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각을 정의하자면 각이 뭐니? 각을 정의해야 뭐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각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얘기해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얘가 원래는 막 이렇게 다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선은 좀 고정을 해놓자라는 거야. 하나의 선은 고정해 놓고 얘만 움직이는 걸로 이 나머지 반직선만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얘는 고정을 시키면 우리가 각의 크기가 딱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얘가 막 둘 다 막 움직이고 있으면 다 각 재기 힘드니까 하나는 고정해 놓고 나머지 하나는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정된 이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하고 이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얘기해요. 동경. 시초선과 동경으로 이루어진 여기를 각이라고 하는구나. 보통 우리가 각은 세타라고 표현을 해. 세타. 이것도 그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 중에 하나야. 세타라는 각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부터 60분법과
호도법. 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얘는 360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360도 이렇게. 전체를 한 바퀴를 360도로 표현을 했어. 자, 이제 호도법을 할 텐데요. 얘 정의를 이제 한번 잘 들어봐. 정의가 뭐냐면 호도법은 원이 있잖아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 그리고 오케이. 중심과 반지름. 원에서 가장 이건 감자인데 원은 내가 그리지 말고 얘 보고 그리라고 하죠. 얘 보고 그리라고. 내 것보단 얘 거가 낫지. 근데 나는 얘를 좀 옮기고 싶은데.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했단 말이야. 중심이 있고 이 반지름이 중요했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호도법을 정의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는데 이 호의 길이 중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호로 갖는,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여기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만큼 되는 거야. 대략 한 이쯤 되겠죠. 이 길이가 호의 길이가 r이 될 때, 반지름이 될 때, 그때의 이 중심각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1라디안이라고 할 거야. 1라디안. 이 라디안이라는 게 단위야, 단위. 지금까지는 도라고 했었잖아. 이게 도가 단위였어. 이제는 라디안, 이게 단위야. 1라디안. 이름이 왜 그래요? 한 번도 못 들어봐. 그럼 네가 들어본 걸 하면 뭐 쉬운 거겠지. 1라디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라디안이라고 해요. 1라디안.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r일 때, 그러니까 반지름일 때 1라디안이라고 했어. 그럼 이 전체 원주는 뭐죠? 그거는 2파이 R이죠. 2파이 r이죠. 그러면 얘는 몇 라디안이 될까? 그거는 2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여기 반지름이 r일 때가 1라디안이야. 그럼 2r일 때는 2라디안이 되겠지? 3r일 때는 3라디안이 되겠지? 2파이 r이면 2파이 라디안이 된다고. 그래서 360도가 바로 2파이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이 익숙치 않아. 지금이니까 얘기하지 다음 시간부터는 또는 내가 한 20분 후부터는 라디안이라고 얘기도 안 해. 이거 생략할 거야. 라디안 길잖아. 이상하대잖아. 한 분이 이상하대니까 앞으로는 우리 생략하자고. 그래서 그냥 2파이 이렇게 얘기하면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라라고 해주세요. 2파이. 그냥 아예 생략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2파이 라디안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파이라고만 불러도 2파이만 해도 이게 라디안이 생략된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왜냐면 이제 봐봐 지금 우리 2파이 라디안이 360도면 파이 라디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180도가 되죠. 근데 우리가 생략을 해버리면 라디안을 생략하면 어떤 말이 돼버려? 파이가 180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 근데 우리 파이가 뭐죠? 3.14259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 배우는데 나중에 이거 까먹고 갑자기 이제 애들이 갑자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왜 3.14가 180이랑 같아요? 이런 얘기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리가. 그죠? 1평이 3.3 제곱미터 막 이럴 거야. 그러니까 왜 1이 3.3이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단위가 달라서 그런 것 뿐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걸 알았으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많이 다가오셔야 되는 게 뭐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네. 너무 발이 아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였던 각들, 주요 각들을 우리가 이제는 라디안으로 표현을,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외우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90도는 당연히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6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45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30도는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120도까지 이 정도만 알아도 좀 되거든요. 120도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파이.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많이 쓰이는 애들이야. 요 놈들이 이렇게 아주 많이 쓰이게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3 과정에서 사인 30 다음에 이게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제는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야 이게 이제 아주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니야.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럼 얘들이 6분의 파이, 파이가 180, 180 나누기 6 그러면 30 이러고 있으면 이미 늦어. 이게 바로바로 다가와야 된다고요. 마치 영어가 동시 통역이 가능하게 될 정도가 돼야 우리가 뭔가를 잘 할 수 있겠죠. 물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 그냥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알겠죠? 됐지? 자, 여기까지 얘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나 지울 거야 이거.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제 나와야 돼. 바로바로. 파이가 180, 360이 2파이라는 것보다 파이가 180인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써먹긴 편하겠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1라디안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라디안. 얘는 이제 지우고. 1라디안은 뭐예요? 그러면? 파이분의 180. 네,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에요. 파이분의 18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파이가 아까 3.14 얼마라며. 그럼 얘는 대략 몇 도가 되겠어? 60보다는 조금 작겠지. 좀 더 커요? 작겠지. 그죠? 뭐 50, 뭐 6인지 7인지 아무튼 거기 써 있는데 책에는 써 있어. 50 몇 도라고 써 있니? 어디 있어요, 라디안? 56도, 7도 뭐 이런 거 안 써 있어? 57점 블라블라 써 있죠? 그렇게 57점 블라블라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지금 이게 R인데 봐봐 여러분 여기도 R이잖아.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긴 이게 이제 마치 선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바닥은 고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정이야. 딱 핀이 꽂혀 있어. 근데 여기는 줄로 돼 있어. 줄로. 여기 똑같이 R이고 똑같이 R이니까 얘를 쭉 잡아 끌면 어떻게 되겠어? 정삼각형 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곡선인데 얘를 쭉 잡아 끌면 정삼각형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되면 정삼각형이 될 거라고요. 정삼각형이면 한 각의 크기가 몇 도야? 60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60도보다 조금 작겠지.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 정삼각형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호도법을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의 길이를 얘기할 때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1라디안일 때가 R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 라디안이 된다면 중심각이 세타인 이 중심각이 세타인 놈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세타 R. R 세타. 세타 R 맞아요. R 세타라고 할 거라고. R 세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호의 길이가 나오면 L을 구하세요. 그러면 R 세타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중심각과 뭘 곱하면 돼요? 반지름만 곱하면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우리 라디안일 때 하는 거라고요. 라디안. 정신 차려 이놈들아. 지금 왜 이래? 자, 세타를 곱하는 건 중심각이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라고. 뭐 여기가 45도로 되어 있는데 45도로 되어 있는데 반지름이 막 2야. 그러면 호의 길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92호. 이러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아 45가 그거니까. 얘는 60 분법이니까 45도는 4분의 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2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R 세타 얘랑 중심각과 반지름을 곱할 텐데 애들이 막 한 절반 졸고 있어. 몰라 나도. 영상 다시 봐. 저는 애들. 여기까지는 이지한데요. 안 깨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각과 반지름을 곱하면 뭐가 된다? 호의 길이가 나온다. 호의 길이. 됐죠? 이제 그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마지막부터 시작부터 자,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와 뭐가
부채꼴의 넓이가 정비례하지. 그죠? 그럼 우리가 1라디안은 됐고 이제 세타 라디안이라고 봐요. 세타 라디안일 때 넓이를 S라고 해봐요. 자, 세타 라디안일 때 저 부채꼴의 넓이가 S라고 한다면 우리 전체 원의 넓이는 몇 라디안이었어요? 원의 그 각은? 중심각은? 원 전체 중심각은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었죠. 2파이 라디안일 때는 우리 원의 넓이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R이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비례식 쓸 수 있겠어요? 세타 라디안일 때 넓이가 S야. 2파이 라디안이면 파이 R제곱이 된다고. 그럼 파이는 어차피 없애버려. 파이 없애버려.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곱했더니 뭐가 나와요? 2S가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S를 어떻게 구한다? 이제부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것이다 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그러면 R 세타가 아까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 호라고 했어. 그러니까 L이라고 했으니 얘를 2분의 1 RL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2분의 1 RL에서요. 선생님 이거는 호도법에서만 쓰나요? 아니요. 이건 중심각이 아니잖아.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잖아. 그런 얘는 360도나 60분법에서도 우리가 써먹었었다고. 2분의 1 RL.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부채꼴 넓이 구할 때 2분의 1 RL 했었어요. 이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공용이고요. 우리 호도법 나올 때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여기는 L은 R 세타. 이렇게 구한다고. 알았지?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해볼게. 아직 이거는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 네 책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내가 중간에 있는 호도법 얘기만 먼저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아니고 이거 우리가 지금 내가 중심각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각에 대한 얘기 부채꼴에서 자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이 있어.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둘레 길이가 8이라고 하면요. 부채꼴 이렇게 그려. 그리고 이 R 8-2R 가능해요? 그지? R 8-2R 문제 없잖아. 그럼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S는 2분의 1 RL. 지금 따라와요? 2분의 1 RL. 그럼 어떻게 됐어? 2분의 1 여기다 곱해버리면 뭐 되죠? R 곱하기 4-R 이렇게 되지. 그럼 얘 2차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죠? 2차식으로 만들어서 최대값 구할 수 있어. 또는 어떻게도 가능해요. 둘의 합이 얼마죠? 4지. 둘의 합이 4인데 둘의 곱의 최대값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산술기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둘레 길이와 뭐 이 호의 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부채꼴 넓이 이 얘기는 다 했어요. 부채꼴 얘기는 다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책은 내가 조금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얘 순서보다는 내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나는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거기 이제 각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 펴자마자 나오는 게 각이거든요. 근데 얘는 각 얘기를 하면서 뭐밖에 얘기를 못해. 60분법으로밖에 얘기를 못해. 아직 호도법을 안 배웠으니까 처음 너희들 책을 보면 처음 펴자마자 나오는 게 각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호도법을 배워야 60분법으로도 각을 표현하고 호도법으로도 각을 표현하니까 이걸 이렇게 배우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책의 순서 말고 나 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이제 각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360도 이전의 각만 가지고 얘기했어. 우리가 370도 각은 어떻게 돼요? 370도? 10도? 그냥 10도랑 370도가 같은 거예요? 어때요? 응? 10도와 370도는 같은 거야? 왜 아니야? 같나? 같아요, 달라요? 370도랑 10도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그 양악선이 도마에서 막 540도 돌고 그러는데
그럼 굳이 540도 돌 필요 있나? 막 720도 회전 막 그럼 돌 필요 있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720도는 0도랑 같은데 540도는 그냥 몇 도랑 같은 거냐? 540도는 그러면 360 빼면 180이랑 같은 거야? 그럼 540도 돌 필요 있나? 180도만 돌면 되지. 어차피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시초선이 있잖아. 이 시초선이 있다고 했어. 보여지는 결과는 같은 거지. 370도랑 10도는 같은 거야. 근데 얘는 한 바퀴 돌고 이만큼 왔느냐, 얘는 그냥 처음부터 이만큼 왔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이 동경인데요. 동경의 위치가 같으면 우리가 마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각이 세타인데요. 이 알파의 각을 세타랑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세타는 어떤 특수한 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각과 일반 각이 있는 거예요. 특수각. 특수각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특수각이고, 360도는 안 들어가겠지. 어차피 0도랑 똑같으니까. 일반 각은 이 전체 모든 각들, 얘가 몇 바퀴 돌았든 상관없이 할 것 없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반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반 각. 일반 각. 아, 자는 애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걔 신경 쓰지 말고 본인 거에 신경을 쓰세요. 자, 그래서 일반 각은요, 세타를 표현할 텐데 알파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야? n 바퀴 돌고 세타만큼 왔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도랑 370도랑 730도가 다 똑같은 동경을 표시하고 있고, 우리 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1이 들어가면 360, 370, 2가 들어가면 73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시초선이 여기 있을 때 동경이 이렇게도 가지만 얘가 갑자기 미쳤다고 이쪽으로 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방향이 뭐예요? 시계 반대 방향이지. 각을 잴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을 기준으로 재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돼. 이쪽으로 가면 음의 각이에요. 음수 방향으로 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90도랑 270도가 같다가 아니라 90도랑 마이너스 270도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겠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90도만큼 간 거랑 여기서 반대로 270도를 가도 얘랑 같은 느낌, 같은 자리가 되겠죠.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게 호도법으로도 표현이 되면 어떻게 쓰겠어?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이 파이가 뭐였어요? 360도. 이 파이에다가 n을 곱한 거야. 이 파이에다가. 근데 얘를 지금 그 책에는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호도법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표현을 같이 좀 생각하시라고. 알겠죠? 같은 의미잖아? 그지? 자, 이제 중요한 얘기. 이거 가지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책에 다 있어요. 동경의 위치 관계야. 동경의 위치 관계. 거기 보여?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지금 문제 하나도 안 풀고 설명만 무진장 하고 있어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동경이라는 말은 굳이 쓰지 말고 두 동경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지만 일직선이 이룰 때가 있고, Y축 대칭을 이룰 때가 있고, X축 대칭을 이룰 때가 있어요. 물론 원점 대칭을 이룰 때도 있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두 동경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 때 그때 각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일치한다는 의미는요. 자, 시초선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한 놈이 이렇게 가서 이거를 알파라고 했는데 베타라는 놈도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거의 아예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베타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면 알파랑 베타가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거지만 얘네들이 몇 바퀴를 돌아서 갖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한 놈은 그냥 오고 한 놈은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일치하면 이 두 각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쓰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60n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아니면 2n 파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의 차이가 한 바퀴 차이가 나요. n 바퀴 차이 나요. 라는 뜻이라고. n 바퀴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이가 n 바퀴잖아. 360도가 한 바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럼 반대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한 놈이 일로 갔어. 알파가 이렇게 갔어. 근데 베타는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고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게 베타일 거 아니야. 그죠?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180에 아니죠. 아닌가? 어떻게 되겠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우리에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야. 깔고. 얘를 깔고 시작하니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180도 차이 나는 거잖아. 지금 얘랑 보면 180도 차이가 나요. 근데 몇 바퀴 돌고 180도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360에는 깔고 가면 돼.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얘를 호도법으로도 표현하면 2n 파이는 깔고 들어가고 여기다가 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처음 각을 얘기할 때 도로 얘기하면 이걸로 생각하셔야 되고 라디안으로 얘기하면 이걸로 생각하셔야 돼. 거기 써 있는 대로 통일을 시켜서 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축 대칭과 x축 대칭인데요. 얘를 밑에다 하는 게 사실 더 좋긴 하거든. y축 대칭이. 자, 이 밑에다가 좀 써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y축 대칭과 x축 대칭 여기다 쓸게. 봐봐. y축 대칭은 이 시초선이 이렇게 이 원점으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초선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각이 알파였어. 그럼 y축 대칭이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베타인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여기가 베타인가?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시초선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야, 각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된다고요. 보여요?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베타 빼기 알파가 베타 빼기 알파는 이만큼이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뭔가 느낌이 120도 같은데 120도라고요? 아, 그럼 큰일 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엔 둘이 더하시면 되죠. 더하시면 되죠. 더하면 어떻게 돼요? 180도 되죠. 더하면 180도예요. 선생님 이게 예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봐. 밑에 다시 해볼게. 이게 알파였어. 여기가 동경이야. 이게 알파였어. 베타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베타. 이게 베타였어. 이게 베타.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네? 둘이 더하면 360이에요? 아, 여러분들. 자,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위에 1, 2, 4분면에 있는 얘네 둘이 각 더하면 몇 도야? 위에 있는 것만 더하면 360이지. 얘 빼고 생각해봐. 여기 각하고 이 각하고 더하면 뭐야? 180이잖아. 그게 얘네들은 다 180도가 나와요. 물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n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180을 쓰는 거지. 알겠어요? 180도만큼의 차이가 아니라 더해지는 건데 더하면 180도가 나오는데 이게 한 바퀴 돌고 온 건지 두 바퀴 돌고 온 건지를 모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n 파이 플러스 파이다. 야, 쓰고 나서 봤더니 어떠냐? 얘랑 결과는 똑같지.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 얘는 차이로 써 있고 얘는 합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잘 기억해 놔. 자, x축 대칭은 이 자리가 없어서 여기가 잘리니까 이쪽에다 해볼게. 자, x축 대칭도 보시면
자, x축 대칭이니까 요게 알파라고 하면 여기 베타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만큼이 베타라고. 알겠지? 항상 시작은 여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온다고. 이번에 어떻게 되니? 이번에 어떻게 돼요? 대칭 나오면 다 더한다 생각하시면 돼. 대칭 나오면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자리 지금 비워놓은 거야. 비워놓은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된다? 360n이다. 또는 2n 파이다. 라고 한다고. 알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의 차이만 구별할 수 있으면 이 결과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y는 x 대칭하는 것도 한 번만 볼게. 자, y는 x 대칭이 되면요. 이 각이 알파라고 했을 때 y는 x가 자, 요렇게 가고 있다고 해봐. 이게 y는 x야. y는 x 대칭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가 베타가 된다고요. 베타. 그럼 이제 어떤 생각할 수 있어? 둘이 더하면 90도가 되겠죠. 그죠? 둘이 더하면 90도 되는 거 보여요? 이 알파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게 알파라고. 둘이 더하면 90도가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n 더하기 아이고 n n이 왜 저렇게 들어갔지? n이 지수가 됐네. 360n 더하기 90도. 민준아, 90도가 호두법으로 나타내면 뭐였지? 2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5개 다 됐네요. 여러분 표에 다 써 있어요. 넘겨봐. 책을 한번 넘겨봐. 아, 이미 넘겼구나, 너는. 자, 여기 보시면 돼요. 102페이지 보시면 돼요. 102페이지에 거기 그 각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각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지? 그죠?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자연스럽게 시초선을 여기다가 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잡아놓고 각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잖아. 이렇게 각을 키워가고 있었지.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동경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1사분면 각이라고 하고 동경이 여기 있으면 2사분면 각이라고 하고 동경이 여기 있으면 3사분면 각이라고 하고 동경이 여기 있으면 4사분면 각이라고 해요. 알겠죠? 몇 사분면 각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 문제도 지금 한번 풀어볼 거야, 우리가. 이 동경은, 이 각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이게 특수각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특수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각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내가, 그냥 마치 삼각함수의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직 우리 110쪽에 그 메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110쪽 전에 그냥 앞에 서머리 정도 한 거야, 오늘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호도법이 익숙해진 상태로 오셔야 다음 시간에 나랑 얘기가 가능한 거지. 얘기가 통해야 돼요. 나 혼자 막 사인 4분의 파이 자 합시다 막 그런데 애들이 뭐야? 저 4분의 파이는 뭐야? 이러고 있으면 우리 말이 안 통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야 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 가지고 문제 풀고 여러분 살짝 풀어보시고 마치면 돼요. 오늘은 삼각함수 서머리. 서진아, 너는 이미 오우 서진. 쏘리. 오우 서진. 이미 다 배웠는데 근데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이야. 우리 오서진군은 이번 여름에 특강으로 지금 수업을 들었어.
특강이다 보니까 좀 겁나 빨리 나가잖아. 막 진도가 슉슉 나가다 보니까 매일 막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아 너는 계속 가 있어도 돼. 어? 잘 생각했어. 자, 거기 불 좀 꺼주세요.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자그마한 단원도 다 끝내지는 못하고 아주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서머리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OX가 다음 중 OX가 시초선일 때 OP가 나타내는 일반각과 그 그림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자, 얘를 보면 45도로 돼 있으니까 360n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다 45도를 더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얘를 보면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각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90도라고 쓰든지 플러스 270도라고 쓰든지 그렇게 써야 되겠지? 이해돼요? 기준이 OX, 시초선이 있으니까. 여기 315 맞죠? 여기 기본으로 하고 315. 360에는 기본으로 깔고 가요. 전부 다. 여기는 어때? 그냥 이렇게 시초선과 같으면 360n만 하면 되고. 여기는요. 360n에다가 180도만큼 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일반각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자, 여기 두 각 사이의 관계. 자, 다음 각은 몇 사분면 각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360 빼버려. 360, 720, 그 다음 1080? 빼버리면 돼. 그래서 650은 360을 빼야 되겠죠. 빼면 얼마예요? 290이면 여러분 290이면 270보다 크고 360보다 작잖아. 그럼 몇 사분면 각이겠어? 근데 그냥 4사분면 쓰지 말고 제4사분면 이렇게 쓰시라고요. 제4사분면. 이게 모르겠어. 꼭 그렇게 써야 돼. 자, 그 다음 1140도는 여기서 1080도 빼면 되죠. 1080도 뺐더니 얼마가 나와요? 네? 60도. 그러니까 얘는 제1사분면 이러면 되고. 마이너스 855 나오면 여기다 720 더해버려. 마이너스니까 또 여기서 또 빼고 있지 말고 720을 더해. 더하면 얼마 나와요? 1080을 더해야 되겠다. 720도 하지 말고 1080 더해요. 그러면 5, 3, 2 235도. 그럼 180도보다 크네. 그럼 제 3, 4분면 이러면 된다고요. 알겠죠? 문제 없죠? 좋아. 그 다음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세타가 1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자, 이게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1사분면 각이면 당연히 3분의 세타도 1사분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봐봐. 세타가 1사분면 각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360n 보다 크고 360n 더하기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야 3분의 세타가 나올 거 아니야. 3분의 세타는 얘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20n 이렇게 되고 여기는요. 120n 플러스 30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그래 놓고 나서 생각하려면 n에다가 0을 집어넣고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n에다가 2를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 봐야 된다고요. 쭉쭉 집어넣어 봐야 돼. 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도부터
3분의 세타가 30도까지. 아, 얘는 1사분면이구나. 제1사분면, 144, 제1사분면 각이구나. 이렇게 알았어. 자, 1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120도와 120도에다 3 더하니까 30도 하니까 150도. 120도와 150도 사이에 있으니까 제2사분면 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40도. 270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제 3, 4분면. 그죠? 이렇게. 또 3 집어넣으면 제 4, 4분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360. 360과 360 플러스 30이니까 1, 4분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제 1, 2, 3, 4분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242번. 아까 우리가 풀었던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얘기하는 거야. 동경이 일치할 때, 동경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일 때, 뭐 그 다음에 y는 x 대칭, 뭐 x축 대칭,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이거 못 풀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어떻게 된다? 한 바퀴 차이 난다. n 바퀴 차이 난다. 하라고요. 360n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5세타가 360n이니까 세타는 5로 나누면 5, 7에 35, 5, 20. 그래서 72 n이 되고, 그럼 또 여기다가 n이 0이면은 0도, n이 1이면은 72도, n이 3이면 2면 144도. 둔각을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n이 3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3 곱해 3, 7에 21. 자,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둔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둔각이 뭐야? 9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되겠죠. n이 4 집어넣으면 또 4 곱하고 5 집어넣으면 5 곱하고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언제까지 무한히 계속 가나요? 아니요, 5까지만 가면 돼요. 5까지. 왜요? 이게 지금 5세타를 360이라고 했잖아. 한 바퀴 갔잖아. 5세타 하면 5세타가 360이에요. 그러니까 5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5등분 한 거예요. 전체를 5등분해서 쭉쭉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쭉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둔각 일대를 구하라고 했으니 144도 하면 된다고. 자, y는 x 대칭. 또 머릿속에 또 까먹었을까봐, 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까먹었을까봐, 여기 알파고 여기가 y는 x고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이 베타일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y는 x 대칭 하면 둘이 더한 게 90도가 된다.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 뭘 깔고 가야 된다고 했어? 360을 깔고, 360n을 깔고 90이 된다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2세타와 4세타를 더했으니 6세타가, 지금 이 6세타가 360n 더하기 9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6으로 나눠주시면 60n 플러스 6, 1은 6, 6, 5, 30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가 구하래? 얘가 구하래. 그럼 n이 0일 때 구하면 뭐 나와요? 15도. 1일 때 구하면 75도. 두 개 다 써야 되겠지? 그죠? 이해돼요? 얘가 두 개잖아. 두 개면 두 개 다 써야지.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류 여기도 쭉쭉 다 봐야죠. 우리 여기까지는 다 했어. 그러니까 그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했어요, 우리. 여기는 지금 그냥 서머리. 앞에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 프리뷰야, 프리뷰. 프리뷰는 예습이잖아. 어쨌든 그냥 앞은 프롤로그라고 하면 되나? 자,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바꾸세요. 자, 15분의 파이 나왔어요. 자, 그럼 잘 모르면 뭐 하면 돼요? 얘를 180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180도. 알겠지? 그리고 나눠. 그러면 30분의 180이 6이니까 그럼 얘는 12니? 12. 그죠?
그러니까 이게 12도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12 곱하면 맞지? 자, 이 단위가 없으면 뭐라고요? 라디안이라고요. 3라디안은 얼마니? 물어봤어. 3라디안. 3라디안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아까 1라디안이 뭐라고? 1라디안이 뭐라고 했어? 8분의 180. 아까 내가 그래서 60도 거의 비슷하게 뭐 이렇게 막 해줬잖아. 그죠? 8분의 180. 그러니까 3라디안이면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뭐야? 540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60분법은 도를 꼭 써주셔야 돼. 도. 불편해도. 자, 75도 나와 있어요. 75도는 우리 어떻게 해? 그러면 아까 1도는 180분의 파이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돼요. 도는 쓰지 말고 이제 75. 곱해서 계산하셔서 쓰면 돼. 210도도 마찬가지. 210에다가 180분의 파이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지? 해보세요. 쭉쭉. 자, 일반각 구해라. 자, 아까 우리 했던 거 일반각은 아까는 360n을 깔고 가면 됐는데 얘는 뭐 하면 돼요? 2n 파이를 깔고 가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2n 파이만 더해서 쓰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근데 가능하면 여기 나오는 각은 뭘 써야 돼? 예각을 써야 되겠죠. 예각. 물론 예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0도부터 360도 사이, 즉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각을 쓰라고. 여기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마이너스잖아. 이거 좀 별로죠. 얘는 얼마를 더하면 돼? 4분의 2파이를 더해야 되고 4파이를 더해도 돼요. 2파이 또는 4파이. 파이 더하면 안 돼. 파이는 180도잖아. 2파이, 4파이를 더해요. 2파이 더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나오지. 이거 또 마이너스네. 그럼 2파이 또 더해.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11파이. 아이고, 4분의 11파이래. 4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4분의 7파이. 그러니 2n파이 플러스 4분의 7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죠? 2파이, 4파이 이렇게 더하는 거야. 360, 720 이렇게 더하는 거야. 자,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아까 여기까지 우리가 다 설명이 됐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8, 호의 길이가 2파이. 자, 그럼 이렇게 쓰세요. R이 8이고 L이 2파이다 이렇게 써. 근데 L이 뭐라고 했어? R 세타라고 했어. L이 R 세타라고. 알겠죠? 근데 R이 8이야. 그러니까 8 세타 이렇게 되겠죠. 2파이가 8 세타. 세타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45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45도로 바꿀 필요 있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여기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물론 있지만 여기는 지금 RL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RL이 훨씬 편하겠지. 여기는 8과 2파이가 있으니까 8파이 이렇게 쓰면 돼. 알겠죠? 굳이 뭐 R제곱 세타 할 필요 있나? R과 L이 다 나와 있는데. 자, 2번. 얘는 1번이었어. 자, 2번. 중심각 크기가 1이고요. 자, 세타가 1이고요. 넓이 S도 1이에요. 자,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 구하래. 그러면 뭐부터 구할까?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자, 얘를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1 R제곱이었어. 그럼 R제곱이 2가 되겠죠. 그럼 R은 뭐가 돼? 루트 2가 되겠죠. 뭐 마이너스 루트 2는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호의 길이 구하라.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러니까 L은 뭐가 돼요? 그냥 루트 2가 되겠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가 세타가 1일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세타가 1일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1라디안 어떻게 정의했지 우리? 아니 그거 말고요. 세타가 처음 정의될 때 어떻게 정의했어요? 반지름이 반지름이 호가 R. R일 때 반지름일 때였잖아. 그죠?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었을 때였잖아. 그러니 여기 세타가 1이다 나오면 사실 L을 니들이 구할 필요도 없이 R만 구하면 이게 L도 루트 2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호의 길이가 R일 때가 1이었잖아.
그죠? 1라디안이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우리가. 호의 길이가 r일 때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했어. 나 얼마나 되었냐? 자, 아까 내가 문제 풀어준 거야. 아까 기억나요? 호의 길이가, 둘레 길이가 8일 때 이렇게 해놓고 r, 8 마이너스 r 이렇게 해놓고 했던 거 기억나지? 2분의 1 s가 2분의 1 rl 해가지고 8 마이너스 2r, 쏘리 8 마이너스 2r. 그래서 8 마이너스 2r 쓰면 이게 r 곱하기 4 마이너스 r 이렇게 된다고요. 그지? 넓이 최대값도 구할 수 있고 그때 r 값도 구할 수 있는데 둘이 더해서 4가 되면 곱했을 때 최대는 언제 나오는 거야? 둘이 더해서 하면 둘이 2일 때지. 그래서 r이 2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r이 2라면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응? r이 2면 중심각 크기는 얼마가 돼요? 네? 얼마가 되냐고요? 2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둘레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중심각은 항상 2야. 항상 2. 알겠죠? 항상 2예요. 중심각은 무조건 2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풀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해 드렸으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더 안 나가요? 더 나갈 거야. 네? 불 좀 켜줘. 쏘리. 살짝 여기 더는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 중3 과정 얘기할 거예요. 불 켜주세요. 네, 땡큐. 그 중3 과정 하나만 얘기하고 아예 녹화를 마무리 지어야겠다. 아유, 들어. 12시? 왜 이거 안 하는 애들은 원래 12시에 와요? 자, 나도 12시에 올까? 자 보세요. 우리 30도, 45도, 60도 이거 알지?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서 이것까지 외워 오셔야 돼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이거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요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있잖아. 그쵸? 나는 삼각형 이렇게 3개 그려놓고 너희들이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면 좋을 것 같거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이걸 표로도 나타내잖아? 그죠? 그래서 표로 나타내서 여기다가 30도, 45도, 60도 해놓고 여기다가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이렇게 해놓잖아. 그죠? 그래서 A가 30도일 때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 45도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1, 루트 2, 루트 3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코사인은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돼서 점점 루트 3, 루트 2, 루트 1 작아지는 것처럼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뭐 3분의 루트 3 맞아요. 1, 얘는 루트 3. 그래서 마치 루트 3이 계속 곱해져 가는 것처럼 외우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표로 외우든 삼각형을 그려서 외우든 이게 익숙해져 있어야 내가 이제 30도라고 안 쓰고 얘를 6분의 파이라고 쓰고 4분의 파이라고 쓰고 얘를 3분의 파이라고 썼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오시면 돼. 여기까지가 숙제야. 이것까지 완벽하게 숙지가 돼서 오시면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로 얘기가 좀 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외우시라는 게 숙제예요. 오늘 배운 데까지 푸시고 자 풀어보세요.